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라닉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거의 한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 라닉스라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와 주변의 사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하는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라닉스가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개발한 기술이 현재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이죠. 즉, 너무 앞서서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성숙되지 않고 이제 싹을 트고 있는데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해서 이 기술을 적용하려니 시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라닉스가 개발한 V2X라는 그런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안 쪽이나 이런 적용되겠지만, 자동차 보안도 자율주행이나 말 그대로 이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됐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라닉스의 매출 외형이나 수익성은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지금 주요 제품 보면 이 라닉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반도체 칩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인 V2X 기술을 포팅을 해서 그 칩을 파는 거죠. 그래서 주요 고객으로 현대차나 GM, 또 기아차도 있고 BMW나 해외 업체들도 있고요. 다양한 업체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이엔드 제품의 고가의 차량에나 일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일 뿐이지 이 자동차 시장의 주류를 이루기에는 아직 좀 먼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 VTX가 가장 그래도 많이 팔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차요금 자동직수 시스템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게이트를 통과할 때, 톨게이트 통과할 때 요금 징수 시스템, 이런데 이제 서로 자동차와 이 징수 시스템 간의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때 적용될 수 있는 제한된 시장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미 투자가 완료된 상태고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닉스는 중국의 대륙에다가 이런 고속도로 시스템을 새로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것도 외국 기술이다 보니 중국 업체들이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국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중국의 지방자치제 하이닝시 고신구라는 데하고 협약을 맺고, 이 고신구는 중국 내에서도 반도체 특화 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경제 특구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팹리스 기술을 갖고 들어가서 그 기술을 일부 전수해 주면서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작년에 이 실적을 보면 이 오토모티브 MCU라고 해가지고 MCU라는 게 전체 매출의 99.98% 거의 10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크고, 이러한 반도체 칩 관련된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집어넣은 그런 이 유닛이죠. 이런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는 유닛인데 이거를 자동차 회사들에 파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매출액은 115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92억, 109억, 115억 아주 조금씩 베이비 스텝으로 매출 외형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도 발생하고 있고 단기 순손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기술도 갖고 있고 또 시장도 작기 때문에 더 문제이긴 하지만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아직은 3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고, 이게 이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4단계가 돼야 되는데 4단계가 되면
사람이 이 운전에 관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자동차가 거의 그 한 90% 정도의 자동차 운행을 자동차 스스로가 판단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긴급한 상황 외에는 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단계가 돼야 이 그 라닉스의 이런 V2X 기술이 제대로 팔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거기에 자동차 보안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가서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저주는 지금 특수환경 포함해서 27.15%로 30%보다 좀 떨어지고 있죠. 왜냐면 계속 앞에서 보였지만 영업 손실 나고 단기 순 손실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자를 통해서 이 외부 자금을 수혈 받아야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 최근 들어서 지금 작년 하반기에 이 현대차가 이 시중, 그러니까 시내에서 80km 속도로 3단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지 하여튼 회사 쪽에서는 그 연기를 하겠다고, 적용을 하고 연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용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올해로 돌아왔는데, 현대차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타부터 말이 없지만 현대 모비스가 4단계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해서 시범 운행을 지금 인천에서, 송도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 4단계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그 현대차 그룹이 이 일본 도요다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작년 하반기 때 그 시내에서 80km의 속도로 3단계 자율주행을 그 상용차에 아예 적용하겠다, 고가차부터 이제 상용화하겠다라고 했던 게 연기되면서 많이 그 실망감을 줬는데, 그 현대 모비스가 그 4단계 자율주행을 이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이 일본 도요다를 거의 현대차가 따라잡았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를 질렀고, 특히 라닉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VTX 기술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개화할 수 있는 4단계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됐다는, 또 이 현대모비스가 이 4단계 자율주행을 실시하면서 약 한 20여 개의 그러니까 벤처 스타트업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고, 또 이제 각종 대학과 연구소들과 같이 연구를 협업을 하면서 여기서 개발된 기술과 또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 얻게 된 소프트웨어의 빅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조기에 4단계를 진출할 수,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주겠다고, 큰 폭의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현대 모비스 자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여기 연구에 참여했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런 4단계,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는 대기업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을 늘려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 작년 같은 경우 이런 그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도 2023년 8월 8일 날 그 이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약 한 80억 정도를 시장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1년 후부터 이제 행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8월달 이후부터는 이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호재성 재료들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아까도 보였겠지만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금을 유입시키지 못하면 그 계속 기업 가치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외부 자금을 수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그 최대주 지분뿐만 아니라 일반 기존의 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그 주당 가치를 희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 라닉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 모비스가 4단계 자율주행을 실증 운행을 하면서 이 4단계 자율주행이 조기에 상용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라닉스 같은 경우는 VTX 기술을 본격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수익 그 모델을 갖게 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라닉스가 오늘 상한가를 빵 친 겁니다. 자, 그 라닉스가 지난 하반기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해서 한 80억 정도의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조달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뭐 당장 망할 염려는 없게 됐죠. 80억이라는 현금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연초 들어와서 이제 주총 때 주가가 폭락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때문에도 라넥스의 주가는 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가 4단계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라넥스가 보유하고 있는 V2X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될 수 있는 그 시기가 한 발 더 다가왔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 시장 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이 저가면서 한꺼번에 몰려버린 겁니다. 이게 개장 전에 몰려서 그 시초가가 상한가를 쳐버렸죠. 그만큼 라닉스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 기술이 주가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닉스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얼마나 빨리 이 4단계 자율주행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갖고 이 4단계 자율주행으로서의 이 상업화를 얼마나 빨리 가능하게 하느냐, 그리고 고전에 이제 현대차가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는 게 먼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한 그 자율주행에 대한 사업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라닉스는 그에 대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이러한 부분을 잘 봐두시면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왜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뭐 개장 초부터 상한가를 빵 쳐버리면 투자할 기회가 없죠. 솔직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현대모비스가 이러한 실증 사업을 벌이고는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오늘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가 돌려지고 시장에서 이슈화되면서 관련 뉴스와의 이런 호재성 재료로서의 의미를 평가해 볼 때 라닉스가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해 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작년에 80억이라는 돈을 신주인수권 자체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라닉스는 주총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도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익에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12월 결산법인들은 이 3월달 지나서 이제 4월달 3월장을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주총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주총에서의 이런 관리 종목 지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돼버리면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죠. 근데 라닉스는 실적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 나쁜 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뭐 감사보고서 다 적정하게 냈고 또 관리 종목도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안도랠리에 안도감을 갖고 있는 주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급락을 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갭상승으로 메꿔버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기 어렵죠. 하지만 라닉스는 장기적으로 오늘 점상을 했기 때문에 이 갭 때문에 갭을 메꾸기 위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하락이 나타나고 그 사이에 이 현대모비스나 현대차의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이 갭을 메꾸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다시 반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거죠. 자율주행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는, 즉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상업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